네, 안녕하세요. 고시원킹입니다. 오늘의 주제, 실제 계약 가능한 매물을 제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여기서 도보 1분 거리고 투자 금액이 1억 8천만 원인 매물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목적은 이 고시원 시장은 매물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제 고시원킹 구독자 중에 실제 매물 정보가 좀 필요한 분들, 또 해당 매물의 수익 구조와 데이터를 제 생각에서 또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고, 물건 위치의 입지 및 검색량 키워드 그리고 위치 특징을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답사를 혹시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영상 댓글에 저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카톡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 요청으로 상세 주소 등 영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에 남성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이고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임대료가 396만 원, 부가세, 관리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니룸은 총 42개고요. 방 가격은 27에서 30만 원 받는다. 이 얘기는 이제 뭐 미니룸 중에도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을 수 있고 내창방이 있을 수 있고 미니룸 중에도 조금 사이즈가 괜찮고 뭐 끝에 있는 방 경우는 또 창이 크고 이런 것들은 또 3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창고 방이 하나 더 있고 사무실이 또 별도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44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 42개에 뭐 사무실로 하나 쓰고 있고 창고로 하나 쓰고 있다면 실제 개수는 40개가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이 42개를 다 사용하고 있고 창고방으로 하나 사용실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중앙 냉방, 에어컨은 덕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중앙에서 틀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방은 개별로 전기 판넬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각 방의 인테리어를 완료했고 권리금은 1억 3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해서 합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매물의 수익 구조 및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데이터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을 해보는 원장 입장에서 방 가격이 만약에 4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떤 입실자분이 와서 39만 원에 주면 계약을 하겠다. 38만 원 주면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초보 운영하는 원장님이 되시려는 분들은 딱 내가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마치 딱 측정해서 이쪽 고시원, 이쪽 라인은 무조건 40만 원, 이쪽은 무조건 38만 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요. 2만 원을 빼줘서 만약에 38만 원을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하면 38만 원이 내 주머니, 내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계약을 못하면 0원입니다. 수강생들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새우깡 과자로 표현하면 새우깡에도 정찰가 없다. 이벤트하고 할인하고 원 플러스 원하고 다 하는데 고시원방은 딱 정찰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수익을 이렇게 이어서 계속 90%, 100% 만시를 채워서 높은 수익률을 이어가는데 처음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실제로 이렇게 받더라도 제가 먼저 계산을 하는 방식은 그냥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룸이 이제 44개에 27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뭐 28만 원도 받고 26만 원도 받고 어떤 방은 그럼 평균이 이제 27만 원이 되겠죠? 그럼 총 매출이 만시를 했을 때 1134만 원이 매출되고 1134만 원이 만실 매출 기대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만실 매출이 1134만 원 중에서 임대료 부가세 포함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 396만 원을 빼고 이제 44개를 운영하는 그 원장의 입장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인터넷 하면 사실은 200만 원이 좀 넘을 때도 있고 뭐 한겨울에나 한여름에 250만 원 가까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봄, 가을이나 또 이런 그 이제 전기와 또 도시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한 170만 원 다 해서 180만 원 이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200 정도로 빼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방 가격은 보수적으로 하고
지출을 좀 많이 해서 난 한 400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실제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한 450이 나온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20 정도를 빼면 무난하게 이 정도 금액이 빠질 것 같고 30만 원은 이제 남성 전용의 미니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쌀 제공하면 뭐 라면 제공하는지 뭐 김치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 부식비들이 있을 건데 30만 원이면은 이 정도에 대한 운영비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운영비가 내가 무슨 책상을 사야 되고 침대를 사야 되고 저는 그걸 운영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가서 내가 번 돈으로 보수해야 될 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유 자금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뭐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딴 통장에 넣어 두시고 침대를 바꿔야 된다. 뭐 10만 원을 써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달에 수익을 번 거에서 다시 200을 넣어놨다면 190이 됐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넣어서 200을 채워놓고 다음 달에 뭐에 30만 원 나가면 다시 또 조금 더 금액을 채워 넣어서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금액을 당장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3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뺐다면 총 나가는 금액은 25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만실 기대 수익에 396만 원 빼고 220 빼고 30 빼면 저는 총 만실 수익이 488만 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미니가 42개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2만 원씩만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80에서 9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니까 그거는 운영하는 분이 어떻게 수익을 바꿔 갈 건지 미니는 또 개수가 많은 거는 몇만 원만 올려도 만 원만 올려도 충분히 500은 넘어가는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 위치에 입지 및 검색량 등을 보는데 뭐 검색량을 설명하는 것은 꼭 검색량이 전부 모두 이 고시원의 수요를 좌지우지한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네이버의 연간 키워드를 월간 검색수를 봐야 이 지역에 얼마나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 입지 일반 직장인 또는 이제 수급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신당동에는 직장인 분들도 계시지만 수급자분들이 좀 꽤 많이 계신 편이에요. 근데 수급자분들을 처음에 고시원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내 고시원에는 뭐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좀 멀끔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 고시원에 사는 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고시원에 안 삽니다. 지방에서 출장을 올라와서 하는 분이 아니라 뭐 만약에 근처에 이제 일용직 노동자 아니면 현장에서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 사람, 늦게 시장을 장사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 그리고 수급자, 라이더 이런 분들이지. 이런 분들이 상황이 어려워서 수급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지. 이분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모두가 100%다 맞다 아니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런 것들을 보면 괜찮은 분들도 많은데 저는 수급자분들이 많고 나이가 있는 분들이 좀 있고 오래 장기로 계시면 몇만 원도 빼줄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나중에 해보면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수익이 조금 떨어져도 운영할 때 좀 수월하고 나의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안 쓰게 하고 장기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무난하게 편하게 흘러가는 게 낫지.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바뀌어가면서 계속 손바뀜 바뀌고 방이 5개 빠지고 10개 빠지면 다시 또 10개 채우고 12개 채우고 이거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해당 그 물건에 대한 그 역에서 이제 광고 키워드를 좀 폭넓게 쓰고 그래서 수요층을 다양하게 유입하려면 이 의정부 고시원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모바일 보세요. 이제 910건, 의정부 고시들 380건, 원룸 이렇게 나오지만 뭐 단기임대 달방들 나오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신당동을 하는 거에 검색량이 100건도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신당동에 있는 사람들이 제 수요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동대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제 수요입니다. 그리고 동대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또 제 수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당동 고시원으로만 광고를 하는 것은 적합하진 않기 때문에 신당동, 뭐 동대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이렇게 넓혀가면서 키워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 운영하는 의정부에 있는 고시원은 제가 만실을 찍고 지금은 이제
지금도 만실인지 모르겠고 몇 개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실을 찍은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 고시원이고요. 들어가실 때도 좀 큰 돈을 써서 이렇게 싹 인테리어를 다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내부나 방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아마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답사 희망하시는 분, 저한테 이제 댓글로 띄어져 있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창업이 쉬운 길만은 아니지만 또 못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기원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